시아버님 서건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다. 주름진 손으로 찬물에 세수를 하셨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셨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무릎은 삐걱거렸다. 하지만 불평은 없었다. 입가엔 언제나 희미한 미소만 머물렀다. 시어머님 영자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서건은 조용히 밥을 지으며 된장찌개를 끓이셨다.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으셨다. 모든 것이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7시가 되자 영자가 일어나셨다. 그녀는 상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왜 국이 이렇게 짜냐며 불평을 쏟아냈다. 서건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 말씀하셨다. 나는 며느리로서 그 광경을 수없이 봐왔다. 처음엔 시어머님이 너무하다 싶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늘 태연하셨다. 마치 그런 말들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듯했다. 서건은 아침을 드신 후 곧바로 일터로 나가셨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히 가게를 지키셨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도 혼자 하셨다. 점심때가 되면 영자가 전화를 하셨다. 왜 집에 돈을 안 보내냐는 추궁이었다. 서건은 조용히 알겠다고 답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면 깊은 한숨만 나오셨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시면 또다시 부엌에 서셨다. 저녁 준비는 당연히 그의 몫이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다. 서건은 묵묵히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셨다. 나는 그런 시아버님이 안쓰러웠다. 한 번은 제가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렸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다. 너희들은 너희 일이나 잘하라고 하셨다. 장남 준서와 딸 서윤도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었다. 서건은 그런 자식들을 탓하지 않으셨다. 어느 날 저녁 서건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제 몫을 해야 한다고. 나는 내 몫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그의 눈빛엔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담담한 체념도 느껴졌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분은 평생 자신을 지워가며 사신 거였다. 영자는 여전히 거칠었다. 저녁상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비난했다. 서건은 고개만 끄덕이며 참았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화가 났다. 시어머님은 왜 저렇게 매정한 걸까? 평생 헌신한 남편에게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시아버님은 내 분노조차 받아주지 않으셨다. 서건은 밤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다. 낡은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들으셨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셨다. 그 뒷모습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다. 나는 문득 궁금했다. 시아버님은 정말 행복하셨을까? 이렇게 살아오신 세월이 후회되진 않으셨을까?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서건이 마당에 홀로 앉아 계셨다. 가을 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빙그레 웃으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서건이 말씀하셨다. 인생은 참 빠르다고.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다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말이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냐고. 서건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곤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이젠 늦었다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게 후회는 아니라고. 다만 가끔은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렸다. 영자는 그날도 서건에게 심한 말을 했다. 왜 돈을 제대로 못 버냐고. 친구들은 남편 덕에 잘 산다는데 자기만 고생한다고. 서건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계셨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깨달았다. 시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 변화가 불안하게 다가왔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었다. 서건은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어지셨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추석 준비는 벌써부터 시작되었다. 서건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셨다. 영자는 집에서 이것저것 지시만 하셨다. 며느리인 나도 함께 준비를 도왔다. 시장에서 서건은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다. 과일과 고기와 나물을 빠짐없이 샀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셨다. 허리가 아프셨지만 내색하지 않으셨다. 집에 도착하자 영자가 잔소리를 시작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과일도 싱싱하지 못하다고. 서건은 그저 미안하다 말씀하셨다. 나는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시장이 멀어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런데 영자는 내게도 눈을 흘겼다.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준서와 서유는 명절 당일에나 올 거라 했다. 평소처럼 바쁘다는 핑계였다. 서건은 괜찮다며 이해한다 하셨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씁쓸해 보였다. 추석 전날 밤 서건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셨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으셨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웃으셨다. 영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남편이 다쳤는지도 모르셨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시아버님께 약을 발라드렸다. 서건이 작게 말씀하셨다. 고맙다고. 너희 같은 며느리를 둬서 다행이라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전을 다 부치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다. 서건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가셨다. 나는 뒷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다. 서건은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셨다. 음식을 차리고 상을 정갈하게 꾸미셨다. 모든 게 완벽했다. 준서와 서윤이 도착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저 인사만 간단히 하고 거실에 앉았다. 서건은 반갑게 맞이하셨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 상 위에는 서건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 젓가락을 들었다. 영자가 불평을 시작했다. 나물이 너무 짜다고. 저는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서건은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하셨다. 준서가 말했다. 아버지 요즘 가게는 잘 되냐고. 서건은 그저 그렇다 답하셨다. 준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서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가족과의 시간보다 화면이 더 중요한 듯했다. 서건은 딸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으셨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다.
식사 후 다들 거실로 흩어졌다. 설거지는 당연히 석원의 몫이었다. 나도 함께 거들었다. 그는 괜찮다며 혼자 하시겠다 했다. 나는 그래도 함께 했다. 석원은 고맙다며 작은 이야기를 꺼내셨다. 옛날엔 명절이 참 좋았다고. 가족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했다고. 지금은 다들 바빠서 그런가 보다고 하셨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모이니 감사하다고. 나는 시아버님의 손을 잠시 잡았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보셨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다고. 석원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견뎌왔을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거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석원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는 황급히 거실로 가셨다. 나도 뒤따라갔다. 영자가 차를 내오라 했다. 석원은 바로 부엌으로 향하셨다. 차를 정성스럽게 우려내 오셨다. 하지만 영자는 미지근하다며 불평했다. 석원이 다시 들어가 차를 데웠다. 이번엔 너무 뜨겁다고 했다.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어머님,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영자는 나를 노려봤다. 며느리 주제에 왈가왈부하냐고.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석원은 괜찮다며 나를 말리셨다. 그날 오후 석원은 혼자 마당에 나가 계셨다. 가을 햇살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쓸쓸했다. 나는 다가가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셨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석원이 말씀하셨다. 오늘따라 참 피곤하다고. 마음이 무겁다고. 나는 왜냐고 물었다. 석원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만 깊은 한숨만 내쉬셨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석원은 다시 부엌에 서셨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다. 나는 옆에서 거들며 조심스레 물었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고 사셨냐고. 석원은 잠시 멈춰 서셨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여셨다. 젊었을 때 영자는 달랐다고 하셨다. 밝고 씩씩한 여자였다고. 둘은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다고. 그 말에 나는 놀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영자가 변했다고 하셨다. 가난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고. 석원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였다고. 그는 자책하는 듯 말씀하셨다. 영자는 점점 거칠어졌다. 말은 날카로워지고 표정은 굳어갔다. 석원은 그걸 다 이해하려 했다.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석원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하지만 벌이는 넉넉지 않았다. 영자의 불평은 날로 심해졌다. 어느 날 영자가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다른 남편들은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데. 석원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석원은 홀로 울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가족을 행복하게 못해주는 게 죄스러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나 일터로 갔다. 아이들이 자라며 교육비가 들었다. 석원은 더 많은 일을 했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준서가 대학에 갈 때였다.
등록금이 부족했다. 석원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영자는 그것도 모자란다며 한숨만 쉬었다. 서윤도 대학에 갔다. 석원은 더 많은 빚을 졌다. 밤늦게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없었다. 허리는 점점 더 구부러졌다. 빚을 갚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그 세월 동안 석원은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영자는 여전히 불평했다. 왜 남들처럼 못 사냐고. 석원은 한 번도 맞서지 않았다. 당신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영자는 그런 남편을 더욱 무시했다. 무능한 사람이라 여겼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집을 떠났다. 석원은 이젠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영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거칠고 차갑기만 했다. 어느 날 석원이 아팠다. 병원에 가자 했지만 영자는 무시했다. 돈 아깝다며 집에서 쉬라고 했다. 석원은 진통제만 먹고 버텼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컥했다. 어떻게 이렇게 사셨냐고 물었다. 석원은 담담히 대답하셨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영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냐고 물었다. 석원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미워할 수 없다고. 그녀도 힘들었을 거라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매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석원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는 정말로 영자를 사랑하고 계셨다. 석원이 말씀하셨다. 영자가 변한 건 자신 때문이라고. 제대로 된 삶을 못 줘서라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나는 항변했다. 그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라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지만 석원은 고개를 저으셨다. 최선은 부족했다고. 더 잘할 수 있었다고. 그는 끝까지 자신을 탓하셨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석원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드셨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영자가 또 불평을 했다. 반찬이 맛없다고. 석원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준서와 서윤도 무관심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석원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곤 모두를 둘러보셨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다. 영자도 남편을 쳐다봤다. 준서와 서윤도 고개를 들었다. 석원이 입을 여셨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오늘 할 말이 있다고. 모두 잘 들어달라고.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석원은 천천히 숨을 고르셨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셨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젠 지쳤다고.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석원의 말이 이어졌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족들은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봤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지만 석원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준서가 물었다. 아버지 어디 아프시냐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석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다. 아픈 건 아니라고. 다만 결심을 했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서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뭘 잘못 먹었냐고. 정신이 나갔냐고. 석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다. 석원이 말씀하셨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젠 헤어지고 싶다고.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라고 했냐며 되물었다. 서건은 또박또박 말씀하셨다. 이혼을 하겠다고. 준서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서윤도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아버님이 이런 결정을 하실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갔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영자가 소리쳤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날 버리겠다는 거냐고. 서건은 침착하게 답하셨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 다만 이젠 각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냐고.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건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곤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준서가 화를 냈다. 아버지가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생각 안 하냐고. 서건은 아들을 바라보셨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이젠 나를 돌아볼 시간이라고. 미안하지만 이해해달라고. 준서는 고개를 돌렸다. 서윤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서건은 딸에게 다가갔다.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라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서윤은 서건을 밀쳐냈다. 영자가 비웃었다.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냐고.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서건은 담담히 대답하셨다. 해보겠다고. 이젠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영자는 말을 잃었다. 나는 조용히 시아버님께 물었다. 정말 그러실 거냐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서건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결심했다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모두에게 미안하지만 이해해달라고. 나는 눈물을 참았다.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멋대로 하라고 소리쳤다.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준서와 서윤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집을 나갔다. 거실엔 나와 서건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건이 작게 말씀하셨다.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라고. 아버님 결정을 존중한다고. 서건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날 밤 서건은 짐을 쌌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평생을 살았지만 가진 건 그것뿐이었다. 새벽녘 서건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영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도 연락이 없었다. 나만 현관에서 배웅했다. 서건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너희 같은 며느리 덕분에 버텼다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건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울지 말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그리곤 천천히 걸어 나가셨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서건은 떠나갔다.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 곁을 떠났다. 혼자만의 삶을 찾아서. 하지만 나는 알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결정일지, 아니면 더 큰 슬픔의 시작일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뭔가 잘못될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침통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석원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급히 영자를 깨웠다. 시어머님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발견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에게 전화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준서와 서윤이 달려왔다.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영안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흰 천으로 덮인 석원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다. 영자가 천천히 다가갔다. 영자는 석원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눈물만 흘렀다. 준서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다. 서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석원의 얼굴을 바라봤다. 며칠 전만 해도 살아계셨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빈소를 차리고 부고를 돌렸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왔다. 모두 안타까워했다. 영자는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석원의 영정을 바라봤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준서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서유는 구석에서 계속 울었다. 가족 모두가 무너져 내렸다.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돌아갔다. 빈소엔 가족들만 남았다. 영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겼다. 내가 잘못했다고. 남편을 너무 힘들게 했다고. 이제야 후회된다고.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준서도 고백했다.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관심을 안 가졌다고. 효도를 못했다고. 서윤도 울며 말했다.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다고. 사랑한다 말 한 번 못했다고. 이젠 늦었다고.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모두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석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영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석원은 대답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다. 석원의 철물점 단골 손님들도 왔다. 모두 좋은 분이었다고 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석원은 항상 친절했다고. 물건값도 깎아주곤 했다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다고. 또 다른 분이 덧붙였다. 석원이 동네 어르신들 심부름도 해줬다고. 무거운 짐도 대신 날라줬다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석원이 밖에선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집에서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걸. 가슴이 아팠다. 영자도 그 말들을 들었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자신이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듯했다. 발인이 시작되었다. 관을 운구차에 실었다. 영자는 관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가지 말라고 울부짖었다. 준서와 서윤이 어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영자는 계속 매달렸다. 평생 무시했던 남편. 이제야 놓기 싫은 것이다. 결국 관은 떠났다. 화장터로 향했다. 가족들도 뒤따라갔다.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다. 작은 함 안에 석원이 담겼다. 평생을 크게 살았던 분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담기다니. 납골당에 안치했다. 영자가 유골함을 쓰다듬었다. 여보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다정한 호칭이었다. 하지만 석원은 들을 수 없었다. 영자의 뒤늦은 사랑도,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도 모두 허공에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다. 차 안은 여전히 침묵이었다. 각자 생각에 잠겼다. 석원과의 기억들을.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그대로였다. 석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현관의 낡은 신발, 부엌의 앞치마. 영자는 거실에 멍하니 앉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영자가 말했다. 평생 남편을 괴롭혔다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다고,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마음으로라도 용서를 빌 수 있다고.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다고.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평생 지고 갈 죄라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준서가 아버지 방으로 갔다. 작은 방이었다. 책상 하나와 침대가 전부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 가족 사진, 석원과 영자가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준서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아버지의 미소가 환했다. 그때는 행복했을 것이다. 언제부터 그 미소가 사라졌을까? 서윤도 방으로 들어왔다. 오빠 옆에 앉았다. 둘은 함께 사진을 봤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한참 후 준서가 말했다. 아버지께 못해드린 게 너무 많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회피했다고. 이젠 기회조차 없다고. 서윤도 울먹였다. 아버지 사랑한다 말 한 번 못했다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다고. 평생 후회할 거라고. 나는 부엌으로 갔다. 석원이 늘 서 있던 그곳. 싱크대엔 그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만졌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석원이 만든 반찬들이 있었다. 김치와 장아찌와 나물. 정성이 가득했다. 서랍을 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그릇들. 석원의 꼼꼼함이 느껴졌다. 눈물이 났다. 거실로 돌아왔다. 영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석상 같았다. 해가 지고 밤이 왔다. 아무도 저녁을 먹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석원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었다. 준서와 서윤이 돌아갔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다. 영자와 나만 집에 남았다. 고요함이 무거웠다. 밤늦게 영자가 일어났다. 석원의 방으로 갔다.
나도 따라갔다. 문 앞에서 지켜봤다. 영자는 서건의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한 벌을 꺼내 안았다. 남편의 냄새를 맡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여보라고 불렀다. 미안하다고 했다. 사랑한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조용히 방을 나왔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 고통은 누구의 책임일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났다. 서건의 방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나도 함께 도왔다. 옷가지들을 개기 시작했다. 영자가 말했다. 남편이 옷이 참 없었다고. 자신은 사달라 해도 안 샀다고. 늘 가족만 챙겼다고. 서랍을 열어봤다. 양말과 속옷들이 낡았다. 모두 해진 것들이었다. 새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다고.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없었다고. 가슴이 미어졌다. 책상 서랍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영자가 펼쳐봤다. 가계부였다. 꼼꼼히 적힌 수입과 지출. 대부분이 가족을 위한 지출이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영자를 위한 용돈. 서건 자신을 위한 건 거의 없었다. 가끔 나오는 병원비조차 아꼈다. 진통제 값만 적혀 있었다. 영자는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남편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너무 늦었다. 옷장 위쪽을 살폈다. 먼지 쌓인 상자가 있었다. 영자가 내려서 열었다. 편지들이 가득했다. 서건이 쓴 편지들이었다. 봉투는 열리지 않았다. 보낸 적 없는 편지들. 영자는 한 통을 꺼냈다. 봉투에 적힌 이름. 영자에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나도 숨을 죽였다. 편지를 펼쳤다. 서건의 글씨였다. 영자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도 옆에서 함께 봤다. 당신에게. 오늘도 당신이 화를 냈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미안하오. 당신은 힘들었을 거요.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서 나는 이해하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예전처럼 웃는 당신을 보고 싶소. 하지만 그럴 힘이 내겐 없소. 용서하시오. 영자는 편지를 읽다 말았다. 손이 떨렸다. 이어지는 문장을 읽을 수 없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다른 편지도 열었다. 내용은 비슷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서건은 영자에게 화낸 적 없었다. 편지마다 이해한다고 썼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 내가 부족해서라고. 영자는 편지 뭉치를 안았다. 오열했다.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몰랐다고. 나는 영자를 꼭 안아줬다. 함께 울었다. 서건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 그걸 몰랐던 게 비극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자가 말했다. 남편을 너무 몰랐다고. 이기적으로만 살았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나는 영자를 위로했다. 시아버님은 이미 용서하셨다고. 편지가 그 증거라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죄책감은 남는다고. 평생 이 무게를 안고 살 거라고.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다. 상자 안을 더 살폈다. 작은 수첩이 또 나왔다. 영자가 열어봤다. 일기장이었다. 서건의 일기였다.
몇십 년 전부터 쓴 것이었다. 영자는 첫 장을 펼쳤다. 젊은 시절 이야기였다. 오늘 영자와 결혼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평생 잘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꼭 지키겠다. 영자는 그 글을 보며 울었다. 그땐 서로 사랑했었다. 행복했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 석원의 기쁨이 글로 느껴졌다. 아버지가 되어 감사하다고. 또 넘겼다. 힘들었던 날들의 기록. 돈이 부족해 괴로웠다고. 영자가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팠다고. 한 페이지에서 영자가 멈췄다. 오늘 영자가 울었다. 내가 무능해서라고 했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영자를 웃게 해주고 싶다.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 석원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남편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 자신은 그 마음을 짓밟았다. 나는 일기장을 받았다. 영자 대신 읽어보기로 했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전하겠다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읽었다. 석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 어느 날 기록이 눈에 띄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가 심장이 안 좋다고 했다. 약을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영자에게 말 못했다. 걱정할까봐. 혼자 감당하기로 했다. 괜찮아질 거라 믿는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석원은 아프셨던 것이다. 가족에게 숨기고 혼자 견디셨다. 다음 장을 넘겼다. 가슴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지만 참기로 했다고. 가족 부담 주기 싫다고. 눈물이 났다. 석원은 죽음을 예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떠나려 했던 걸까? 가족에게 짐 되기 싫어서.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젠 가족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나는 짐이 되기 싫다고. 혼자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석원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영자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다.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준서와 서윤이 왔다. 함께 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석원의 물건들을 나눴다.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준서가 아버지 시계를 가졌다. 낡았지만 소중했다. 서윤은 안경을 가졌다.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게. 영자는 결혼 반지를 꼈다. 석원이 끼고 있던 것이었다. 평생 끼지 않았던 반지. 이제야 끼는 것이다. 집 정리가 거의 끝나갔다. 석원의 방은 텅 비어갔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했다. 벽마다 그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옷장을 확인했다. 구석에 작은 상자가 또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둔 듯했다. 영자가 조심스레 꺼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두꺼운 봉투였다. 영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편지와 함께 통장이 나왔다. 통장을 펼쳐봤다. 적지 않은 금액이 있었다. 준서가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가 이런 돈이 있으셨냐고. 영자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석원은 비밀로 했던 것이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석원의 마지막 편지였다. 영자에게 전하는 말. 가족들도 함께 들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없을 것이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소.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소. 내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의사가 언제든 멈출 수 있다 했소. 당신에게 말 못했소. 짐이 되기 싫었소. 병원비로 고생시키기 싫었소. 그래서 혼자 준비했소. 이 통장의 돈은 당신을 위한 것이오. 평생 고생만 시켰소. 제대로 된 삶 못 줘서 미안하오. 이 돈으로 편히 사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오. 영자는 편지를 읽다 주저앉았다. 남편이 죽음을 알고 있었다. 혼자 감당했다. 가족 걱정에. 준서가 편지를 이어 읽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아이들아, 너희 아버지는 무능했지. 많은 걸 못해줬지. 그래도 사랑했다. 준서야 장남으로 고생 많았다. 항상 의젓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행복하게 살아라. 서윤아 예쁜 딸. 아버지 눈엔 항상 공주였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마. 그리고 며느리. 고마웠다. 너희 같은 며느리 둬서 행복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서윤이 흐느꼈다. 준서도 눈물을 닦았다. 나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석원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 영자가 편지를 다시 가져갔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모두가 귀 기울였다. 영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하오. 당신을 탓한 적 한 번도 없소. 나보다 더 힘들었을 당신을 이해하려 애썼소. 당신의 아픔을 알았소. 가난이 당신을 힘들게 했소. 무능한 남편이 당신을 지치게 했소. 그 모든 게 내 탓이오. 당신은 잘못이 없소. 그래도 사랑했소.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오. 부디 나를 미워하지 마시오. 행복하게 사시오. 웃으며 사시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오.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평생 사랑받았는데 몰랐다.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안다. 준서와 서윤도 어머니를 안았다. 가족이 함께 울었다. 석원이 남긴 사랑. 너무 크고 깊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자가 말했다.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겠다고. 너무 늦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석원은 이미 용서했다. 편지가 증명했다. 끝까지 가족을 사랑했다.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시아버님은 행복하셨을 거라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자는 석원의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석원은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그의 미소, 따뜻했다. 마치 말하는 듯했다. 괜찮다고. 영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석원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좋았던 시절, 사랑했던 시절. 새벽녘 영자가 편지를 다시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편지 끝에 뭔가 더 있었다. 희미한 글씨, 연필로 쓴 추신. 영자는 눈을 가까이 댔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추신, 사실 당신에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은 알 자격이 있어. 영자의 눈이 커졌다. 다음 문장을 읽었다. 손이 떨렸다. 세상이 흔들렸다. 당신이 힘들어했던 그 시절. 나도 힘들었소. 그래서 저지른 일이 있어. 용서해 주시오. 영자는 편지를 놓쳤다.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불길했다. 석원이 숨긴 비밀. 그게 무엇일까?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영자는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다. 다시 읽었다. 추신 부분을 자세히 봤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당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산으로 땅을 물려주려 하셨소. 당신 몫이었소. 하지만 내가 가져갔소. 영자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의 유산. 그 이야기를 기억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땅을 주려 했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아무 말이 없었다. 영자는 서운했다. 왜 자신에게 아무것도 안 남겼을까? 오빠들만 챙긴 줄 알았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나는 장모님께 부탁했소. 그 땅을 먼저 달라고. 당시 준서 대학 등록금이 없었소. 빚도 많았소. 방법이 없었소. 장모님이 도와주셨소. 땅을 팔아 돈을 마련했소. 아이들 학비 냈소. 빚도 갚았소. 당신 몰래 했소. 영자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석원이 유산을 가져간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 편지를 계속 읽었다. 장모님은 당신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소. 딸이 서운해할까봐. 사위인 나를 원망할까봐. 나는 평생 그게 미안했소. 당신이 어머님을 오해하는 게, 친정을 멀리하는 게 다 내 탓이었소. 그래서 더 잘해주려 했소. 당신에게 맞서지 못한 것도, 참고 견딘 것도 다 그 죄책감 때문이었소. 영자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했다. 석원도 가족을 위해 선택했다. 자신만 몰랐다. 자신만 오해했다. 친정과 멀어진 것도, 어머니를 원망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미워졌다. 나는 급히 영자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다고 했다. 준서와 서윤도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다. 둘 다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그런 희생을 했다니. 준서가 말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셨다고. 자신의 죄책감까지 감당하시며.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이 울었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엄마를 사랑했다고. 엄마만 몰랐다고. 너무 슬프다고. 영자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석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온 가족이 귀 기울였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주시오. 당신 어머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소. 나도 당신을 사랑했소.
모든 선택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소. 부디 어머님을 용서하시오. 나도 용서하시오. 그리고 행복하시오. 그게 우리의 소원이오.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도 남편도 자신을 사랑했다. 자신만 그걸 몰랐다. 자신만 원망하며 살았다. 이제 와서 알게 된 진실. 너무 늦었다. 나는 영자를 안아줬다. 울어도 된다고 했다. 마음껏 슬퍼해도 된다고. 영자는 내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였다. 영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결심한 표정이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듯 했다. 친정에 가야겠다고 했다. 오빠들을 만나야 한다고. 어머니 산소에도 가야 한다고. 나는 함께 가겠다고 했다. 준서와 서윤도 따라가겠다고 했다. 가족 모두 함께 가기로 했다. 진실을 확인하고 어머니께 사과하기 위해.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 생각에 잠겼다. 젊은 시절 기억들, 따뜻했던 순간들. 어머니는 늘 딸을 아꼈다. 예쁘다고 했다. 잘 살라고 했다. 그런 어머니를 오해했다. 영자는 후회했다. 왜 진실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를 믿지 않았을까? 자책이 밀려왔다. 새벽녘 영자는 석원 사진 앞에 앉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진실을 알려줘서, 용기를 줘서, 이제 어머니께 사과하겠다고, 당신에게도 제대로 감사하겠다고,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석원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 영자와 나, 준서와 서윤. 4명이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 친정은 시골에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각자 생각에 잠겼다. 영자는 창밖만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추억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했다. 영자의 친정 마을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먼저 오빠 집으로 갔다. 큰오빠 경태가 나왔다. 영자를 보더니 놀랐다. 오랜만이라며 반겼다. 영자는 오빠에게 물었다. 어머니 유산 이야기를, 땅 이야기를.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고 했다. 어머니가 너에게 땅을 주려 했다고. 하지만 매형이 부탁했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어머니는 고민하셨다고. 딸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매형의 사정이 딱했다고. 결국 매형을 도왔다고. 경태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너를 걱정하셨다고. 내가 서운해할까봐. 그래서 비밀로 하라 했다고. 매형도 꼭 갚겠다고 했다고. 나중에 땅값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못 갚으셨다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다고.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석원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경태가 위로했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다고. 매형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둘 다 너를 생각한 거라고. 영자가 물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 하셨냐고. 경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곤 천천히 말했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더 많이 사랑한다 말할걸. 더 자주 안아줄걸. 그렇게 후회하셨다고. 영자는 주저앉았다. 어머니도 후회하셨다. 자신처럼. 모두 사랑했는데 표현 못했다. 나는 영자를 부축했다.
준서와 서윤도 옆에 섰다. 경태가 어머니 산소로 가자고 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산소는 마을 뒷산에 있었다.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랐다. 영자는 한 걸음씩 조심히 걸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산소에 도착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오빠들이 정성껏 돌본 듯 했다. 영자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라고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한참을 아무 말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잠시 후 영자가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원망했어요.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줄, 석원이 우릴 위해 선택한 줄, 정말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다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효한 딸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감사하게요.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영자는 이마를 땅에 댔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준서와 서윤도 함께 절했다. 할머니께 인사드렸다. 나도 조용히 절했다. 장모님 감사하다고, 며느리 잘 키워주셔서 마음속으로 전했다. 경태가 말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용서하실 거라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다. 영자는 어머니께 이야기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석원과의 이야기, 석원도 떠났다고 말했다. 어머니 곁으로 갔다고, 둘이 만났을 거라고, 이젠 편하시라고. 영자는 마지막으로 절했다.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문득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영자의 머리를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영자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신 것 같다고, 석원도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내려오며 영자가 말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진실을 알아서, 용서를 구해서. 준서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잘 살자고, 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라신 대로. 영자는 아들을 안았다. 서윤도 함께 안겼다. 가족이 하나 됐다. 석원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 안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영자가 말했다. 석원에게 할 일이 있다고,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영자는 석원을 위한 추모식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제대로 된 감사의 자리를,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석원의 삶을 기리고 싶다고. 준서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서윤도 동의했다.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자고. 모두가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추모식 날이 왔다. 작은 식당을 빌렸다. 석원의 사진을 중앙에 놓았다. 꽃으로 장식했다. 철물점 단골 손님들이 왔다. 동네 어르신들도 오셨다. 석원과 인연 있던 분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영자가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남편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석원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자신을 희생했다고. 이제야 그걸 안다고.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사랑한다 말 못해서, 고맙다 말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석원처럼 살고 싶다고. 남을 위해 사는 삶. 단골 손님 한 분이 일어났다. 석원은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다. 석원은 항상 웃었다고. 힘든 내색 안 했다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다고. 동네 어르신이 추억을 말씀하셨다. 석원이 무거운 짐 날라주던 일, 눈 오는 날 길 쓸어주던 일, 작은 친절이 많았다고. 준서가 일어나 말했다. 아버지는 과묵하셨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셨다고.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서윤도 추억을 나눴다. 어릴 적 아버지가 업어주던 일,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일,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나도 한마디 했다. 시아버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었다고. 묵묵한 희생.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모두가 석원을 기억했다. 좋은 말들이 이어졌다. 영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울었다. 남편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았다. 추모식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한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영자에게 다가왔다. 석원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오랜 친구였다고. 영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남편이 말한 적 없는 친구였다. 남자가 봉투를 꺼냈다. 석원이 맡긴 거라고 했다. 만약 자신이 먼저 가면 전해달라고 했다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봉투를 열었다. 또 편지였다. 석원의 글씨. 영자는 숨을 고르고 읽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받는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친구에게 부탁했소. 마지막 선물을 전하라고. 영자는 계속 읽었다. 통장이 하나 동봉되어 있었다. 친구가 관리하던 통장. 적지 않은 금액이 있었다. 편지에 설명이 있었다. 이 돈은 당신을 위한 것이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소.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여행 가고 싶다 했지. 예쁜 옷도 사고 싶다 했지.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했지. 이제 다 하시오. 나는 못 해줬소. 미안하오. 하지만 이 돈으로라도 당신 꿈을 이루시오. 행복하시오. 웃으시오. 그게 나를 위한 길이오. 사랑하오. 영자는 편지를 읽다 주저앉았다. 석원은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다. 죽어서도 선물을 남겼다.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 친구가 말했다. 석원은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고. 만날 때마다 당신 이야기였다고. 정말 사랑했다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이제야 다 알겠다고. 남편의 마음을.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석원 사진 앞에 앉았다. 편지들을 모두 꺼내 펼쳤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석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을 사랑했소. 그 말이 모든 편지에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영자는 석원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알고 계시죠? 힘들었어요. 가난이 날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당신 탓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거칠게 대해서, 상처 줘서, 고마움 모른 척해서,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석원 손을 잡았다. 사진 속 손을. 차갑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사랑이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당신 말대로 살게요.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게요. 웃으며 살게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니까요. 고마워요. 평생 사랑해줘서, 가족 지켜줘서,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영자는 사진에 입을 맞췄다. 마지막 인사였다. 이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밝았다. 준서와 서윤이 놀랐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영자가 말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여행도 갈 거라고. 예쁜 옷도 살 거라고.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준서가 좋다고 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서윤도 함께 가자고 했다. 가족 여행 가자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고. 셋이 함께 석원을 기억하며 나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우리 가족 모두 시아버님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몇 달이 흘렀다. 영자는 정말 변했다. 자주 웃었다. 사람들을 만났다. 여행도 다녔다. 바다도 보고 산도 올랐다. 석원과 못한 일들을 했다. 준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다. 서윤도 주말마다 왔다. 나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족이 가까워졌다. 영자는 가끔 석원 사진을 봤다. 혼자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여보, 나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사랑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어느 날 영자가 나에게 말했다. 석원을 이해하게 됐다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사랑이 뭔지 알겠다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고. 함께 행복한 거라고. 석원도 행복했을 거라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시아버님은 사랑하며 사셨다. 그게 행복이었을 것이다. 영자가 덧붙였다. 이제는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석원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영자를 안았다. 잘하실 거라고. 시아버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영자는 미소 지었다. 1년이 지났다. 영자는 석원의 기일에 가족을 불렀다. 모두 모여 추모했다. 석원을 기억했다. 영자가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효자 효녀가 됐어요. 당신 닮아서 자랑스러워요. 나도 행복해요. 당신 사랑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영원히 당신 사람이에요. 가족 모두 함께 절했다. 석원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자는 이제 알았다. 석원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으로 지금을 살 수 있다는 것. 평생 간직할 선물이라는 것.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원이 보고 있을 것이다. 미소 지으며 사랑한다 말하며. 영자도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석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한 남자.
말없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의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석원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분들, 표현은 서툴지만 사랑이 깊은 분들, 오늘 그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다 말해 보세요. 사랑한다 전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